자, 네 번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 의무가 신설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법인인 경우는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 업무용송차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런 자동차 있을 때 이 자동차에 대해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법인인 경우 법인. 가입 안 하면 모든 비용을 다 부인해버려요. 부인해서 자동차 누가 탔어? 다 상해처분. 세금 2번 내야 됩니다.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운행일지 써야 돼요.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비용 중에서 1,000만 원만 인정해주고 더는 인정 안 합니다. 1,0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 나머지는 다 부인. 미작성 시 운행 비용 전체 다 중에서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손금.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법인세법을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미작성 시, 운행기록 미작성 시 1,000만 원을 1,500으로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 금액을. 이제는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500으로 2020년부터는 인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업무용송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된다면 굳이 일지 쓸 필요가 없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다 비용적으로 받는 겁니다. 법인세법이 개정되고 소득세도 같이 바뀐 거예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이거와 규정이 유사한데, 개인사업자들, 개인은 다른 점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없어요. 정부 생각은 개인사업자들은 보통 차를 한 대 가지고 업무에 써요. 쓰고 퇴근한 다음에는 가족같이 그 차 가지고 식사도 하러 가고 사적으로도 써요. 그래서 수용차 자체를 사업에도 쓰지만 사적으로 쓰기 때문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부여를 하면 가족 타다 사고 나면 가족들은 보험이 안 나와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보험 가입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운행기록 미작성 시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정부 생각은 이제 운행기록을 작성 안 할 때 금액이 손금, 필요금이 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인상이 된 거죠. 인상이 딱 되니까 정부 걱정은 고소득자들이, 전문직 또는 규모 큰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차를 여러 대 굴리면서 1,500씩 다 비용 인정 받게 되면 상당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좀 규모 큰 사람들 또는 전문직 사업자일 때는 자동차 한 대는 괜찮고 한 대 넘어 보유하는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자라고 해서 규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게 개정사항입니다. 자, 개정사항. 그럼 누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냐? 여기 있죠. 첫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두 번째 누굽니까? 전문직. 전문직이죠. 자, 전문직이 누구냐? 부가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등 전문직이 쫙 나와요. 다 쓰진 않았습니다. 거기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일 때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그러면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냐? 한 대는 괜찮아요. 한 대는. 한 대 넘는 차량. 고유 업무용송차 중 한 대를 빼고 나머지. 그럼 차가 여러 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분이 차가 두 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A차가 있고 B가 있어요. 첫 번째 차량은 포르쉐예요.
두 번째 차량은 BMW. 이 두 대 차를 운행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까? 한 대 빼고 나머지 한 대. 그럼 포르쉐예요, BMW예요? 그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재부의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냐? 규정이 없는데 선택 가능하냐? 기재부 담당 사무관이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보험에 가입 의무 대상으로 할지는 세액 부담을 따져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의 특징은 사고 났을 때 그 사업자 또는 직원들 또는 계약에 따라서 그 회사 차를 그 사람 차를 운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그럼 만약에 두 대 모두 보험에 가입 안 했다. 어떡할 거냐? 한 대는 괜찮지만 한 대 넘는 한 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비용은 전체 쓴 비용 중에서 반만 인정합니다. 50%만. 보험에 가입 안 하면 전체 쓴 비용의 50%만 비용 인정.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7월 달부터 가입한 거야. 6월까지는 안 하고. 그러면 연간 쓴 비용 중에서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연간 날짜분에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얼마냐. 하반기 184일 안 분해서 그 부분만 업무 사용 인정을 하는 거죠. 운행 기록이 있다면, 없다면 1,500만 한도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기간 해당되는 금액, 업무에 쓴 비용 있죠. 전체 쓴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보험에 가입을 일부 했을 때는 365분에 보험에 가입한 날짜를 분자에 넣어서 업무에 쓴 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개정사항은 이 법인세 똑같이 바뀐 건데요. 자동차를 렌트나 리스에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실제로 없지만 운용 리스일 때 없지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요. 그 금액은 업무에 썼다 하더라도 연간 800을 초과하면 800 초과액을 부인합니다. 부인해서 800보다 작아질 때 경비산입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가 끝나면 남은 금액을 계속 800 경비산입을 해줘요. 하다가 10년째 다 떨어서 경비산입 전액 이렇게 해서 종전엔. 근데 정부에서 10년 지나도 똑같이 800씩 경비산입해라 라고 제도 바꾼 겁니다. 또 업무용사고차 처분 손실도 처분한 지 10년이 되면은 남은 금액을 다 떨었어요. 종전에는. 개정세법에서는 10년째 돼도 그냥 800씩 떨어라. 그 후에도 계속 개정 내용입니다.